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5일입니다. 제가 저는 두 번에 걸친 제 유튜브 방송에서 1992년에 당선된 868타워 중국 해남성에 짓기로 된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 지난번 방송에서는 그 계약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물론 건축에 대한 디자인이, 그 기능에 대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건축입니다만은, 실제로 초건축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구조에 대한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 그것은 바로 이 가장 안전에 관한 문제고, 또한 경제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 구조 시스템에서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3년 3월에 계약을 하니까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었고, 이제 방송, 잡지, 신문 뭐 이런 데서 소문이 나니까, 특히 이제 삼성 측에서, 삼성건설에서 저한테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그 이제 그 삼성에서는 옆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삼성 일원동에 있는 이 타워 팰리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짓기 전에 1983년 이 무렵에 삼성에서는 아마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제 국내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 중에 있던 차에 제가 중국 프로젝트 86층 건물 당선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구조 설계를 삼성 측에서 해주겠다 해서, 어차피 이런 등의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구조 설계를 하셨다는 훌륭한 구조 엔지니어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 이름이 제 기억으로 YS 양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 스텝도 아주 똑똑한 직원들이 많죠. 삼성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은 이 868타워 구조 설계를 함으로써 본인들도 경험을 쌓고 또 저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계약을 해서 뭐 소정의 금액을 제가 지불하는 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한 10달 정도 건축에 대한 얘기를 건축주하고의 합의를 보고 그런 과정에 이제 구조 설계를 거의 마치 뭐 개념이 이제 정해졌을 때 계약한 이듬해 1월인가 1월 말쯤인가 바로 중국 해남성 현지에 오라고. 그 회사 이름은 민원해남공사였습니다. 민원해남유한공사인데 그 마유어 회장의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래서 중국의 구조 전문가 한 5, 6명을 해남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삼성의 YS 양 선생, 그다음에 젊은 직원 한 2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물론 저하고, 또 마침 저희 회사에 리처드 윌리엄이라고 하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아주 미국 미네소타 대학을 나온 아주 훌륭한 건축가가 저희 회사에서 마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롯데월드, 그러니까 인도와 테마파크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롯데월드 설계를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롯데월드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한국이 좋아서 그냥 한국 좀 있다가 그냥 저한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서 저희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부터 8년 동안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차드를 데리고 해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축주
그 다음에 중국 주로 북경에서 온 구조 전문가, 특히 이제 제 기억으로 그 허광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 전문가 외에 한 5, 6명의 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제 기본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는 삼성의 양 선생께서 우리 구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잘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참석한 중국 측 엔지니어들은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다들 공부를 다 많이 했는 분들이었고, 또 경험과 지식이 해박했었고, 우리 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도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데, 그걸 방어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우리 자체에 좀 경험 부족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삼성 측의 젊은 이제 그 엔지니어가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참 그게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겠지만은 그게 과학적인 논리의 싸움의 그 적당한 표현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주인 마이오 회장이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자기가 미국에서 구조 전문가 3사람을 초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그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의 구조가를 부른다니까. 그래서 연문이 열리면서 판넬을 쫙 들고 잘생긴 미국 사람들 3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스킬링사의 부회장이라는 미스터 와록인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비슷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스킬링사가 어떤 회사가 중요합니다. 스킬링사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 정말 9.11 사태로 무너진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 설계를 했던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부사장이 직접 거기 와서 제가 설계했는 868타워 건축 도면을 평면, 구조, 인면 이걸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 건물에 가장 합당한 구조 디자인을 자기네들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시스템을 갖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 삼성의 실력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대응할 만한, 반발할 만한 어떤 이 경험이나 지식이랄까 이게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저죠. 당연히 전체 설계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그때 건축주인 마 회장이 굉장히 참 저로서는 섭섭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놀라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군위의 스킬링사를 불러왔으니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본 소감을 저보고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칫하면 이 프로젝트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 건축적으로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 기술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못된 거니까 아주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스킬링사의 자신만만한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소감을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직원인 리차드 보고 물었습니다. 가만히 귓속말로,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당신 생각은 뭐냐? 했더니, 미국 사람답게 미국 사람 편을 들었다기보다가, 그 리차드 얘기가, 저 사람들은 원체 경험이 많고, 또 오늘 프레젠테이션 보다시피, 또 굉장히 로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에 땀이 났는데도 마이크를 잡고 좀, 예,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당신네들의 그 아이디어는 참 너무도 내가 보기에 난 구조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훌륭하다.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그렇다면은 이 건축주한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대단히 고맙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당신들은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통하는지 모르지만은 즉 계약자인 건축가가 있는데 계약자한테 와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와서 본인을 소개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건축주한테 바로 가서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내인데 통보도 하지 않고, 근데 건축주가 마이정 듣기에도 참 그분이 나중에 정말 미안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제 표현대로 영어식 표현으로 임모랄하고 동시에 거의 일릭을 하다. 불법이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한국에서 같으면 이거는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한 욕이죠, 사실은. 제가 기술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들의 그 어프로치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트집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 건축물을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좋은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줬으니 난 너무도 고맙고 또 당신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삼성과 더불어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논했으면 좋을지. 그러나 매우 섭섭한 것은 왜 진작 나한테 먼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주 그 불법과 이 비윤리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하게 제가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너무 뜻밖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그 부사장 와로 이 친구가 아주 당황해 하면서 하는 말이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했다. 그리고 일을 같이 했으면 좋다고 하는 말도 고맙지만은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주 통쾌한 제 역전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전혀 그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세우면서 제가 먼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서 당시에 참여했던 구조 전문가 허광신 교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대책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리차드하고 같은 이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스킬링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유명한 구조 엔지니어가 미국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이름은 내가 저 써도 되겠습니까? 르메슈에르라고 합니다. 르메슈리에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좋은 해답이 나올 거다 하는 게 이 허광신의 의견이고 또 우리 리차드의 의견이고 동시에 삼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삼성에서도 그 설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이 교수를 만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리차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도면을 보내라. 도면을 보내니까 그에 대한 자기 검토한 결과를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그 유명한 르메슈에르 교수가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물론 삼성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분이 많은 그 구조적인 그 해결책을 결국 만들었습니다. 결국 물론 비용이 들었죠.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기둥을 우리가 둥글게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디자인상. 그런 기둥은 초고층 건물에서 안 맞다 뭐 전방향으로 고친다든지 어떻게 뭐 번들을 하고 묶는 걸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이 가세, 브레이싱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는 많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구조를 해결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이 르메슈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르메슈레는 어떤 사람인지 하면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에 대해서 혹시 참고로 알고 싶으면 59층의 시티코프 센터의 위기 일반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그 풀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하나의 흥미있는 세계 구조 역사상 너무도 전설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유명한 시티코프 빌딩입니다. 당시 1977년에 완성된 건물인데, 바로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스터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건물 보시다시피 밑에요, 건물 밑에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가봤을 때 작은 교회지만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근데 뜻밖에도 건물에 그냥 놓여야 할, 기둥이 박아야 할 장소에 교회를 놓였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59층밖에 안 됐지만은 세계에서 한 7번째가 높은 초고층 건축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70층까지는 건물이 지상에 놓여 있지만은 그 이상부터는 건물은 하늘에 매달려 있다는 그런 구조 전문가들의 말하자면 재밌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층 건물은 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과 지진, 특히 이런 데 대해서 뭐 미국 같으면, 뉴욕 같으면 허리케인에 대해서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77년에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바로 이 구조 설계를 담당했던 바로 이 교수에 의해 가지고, 르메슈리의 교수에 의해 가지고 본인 자신이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디자인했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강하게 불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도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용접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그걸로 볼트로 했어요. 그러나 볼트로 했더라도 응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바람이나 뭐 대각선 바람이 왔을 때는 그 영향을 40%나 이 말하자면 하중을 더 받게 되고, 뭐 어떤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주변에다가 그냥 혼자 그걸 따를 수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시,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이 건축가, 그 밑에 본래 땅 주인이었던 교회, 이 모든, 그다음에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공론화 시켜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세계 구조 역사상 하나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르메슈리에 교수의 이야기는 그 후 교과서적으로 구조가의 어떤 윤리, 목적,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또 한 구조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언론과 시장, 정치적인 그거나, 그 다음에 그 모든 사회에서 이걸 말하자면은 너무 이제 공론화 되면서 사람들이 또 욕을 하면서 책임을 져라 어쩌라 하면서 이 논쟁을 벌리다가 정말로 시간을 놓쳐버리고, 정말로 허리케인이 불어 11월 12월에 허리케인이 불어와버리면 이걸 발견됐을 당시에는 7월이었는데 그동안에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가 그냥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는데, 또 사회에서 다 합심을 해서 특히 언론이 또 도우고,
시장이 도우고, 그 다음에 건축가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구조가들끼리도 서로 해결책을 모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의 사실이죠. 그래서 마침 저도 참 운이 좋아서 이런 그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도 같이 작업을 하고 삼성에서 물론 비용을 내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해결하니까 허광신 같은 중국의 구조가들이 자기도 추천을 했지만은 이 양반 바로 르메 슈리에가 한 건물 디자인에 참여한 건물이라면 자기네들은 뭐 물어볼 것도 없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스킬링사의 말하자면은 인모랄하고 일리갈한 접촉 때문에 결국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스킬링 쪽에도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최근에 가장 유명한 부산의 LCT 건물 있죠. 사실상 그걸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걸 부산시의 PF 프로젝트로 제가 당선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당선해서 그 이영복 회장이 그걸 이제 사업가를 따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당연히 설계 권한이 있으니까 당선자로서 그래서 미국의 구조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스킬링사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인가 저런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옛날에 주구 868 타고 할 때 그 부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자면 잘못해서 사과했던 얘기를 이 사람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적어놨대. 존 매그너션이라는 친구입니다. 존 매그너션이라는 사장이 와서 저한테 한 20년 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저한테 사과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세상이 참 좁고도 넓으면서도 좁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존 매그너션의 그런 사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삼성에서 이영복 사람은 삼성건설을 또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성건설 관계되는 회사에다가 또 구조 설계를 맡긴다고 해서 저한테 포기를 하게 하고 뭐 저로서 굉장히 불행한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저는 피의자로서 말하자면 구치소까지 잠깐 한 달쯤이지만은 또 훌륭한 검사님들 덕분에 공명정대하기 전에 아버지가 없다고 풀려났지만은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에 얽힌 건축가가 구조와 관련되는 어떤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제 여러분 설계면 건축 구조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의 커튼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커튼롤 건물 외벽. 건물 외벽이 왜 또 중요하냐. 여러분 높은 건물에서는 비가 오면은 밑에 비가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역풍이 불면 밑에서 치고 올라도 그렇죠. 그럼 보통 창문 잘못된 커튼롤 설계에서는 창문 비가 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이 부면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요즘 다 일반 상식화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커튼롤 설계를 했는데 국내 기술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그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거는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1988년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해서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국제건축상 금상을 받은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주재했는 이태리의 퍼바스텔 이사라는 회사가 그 5년 후인 1993년에 싱가포르에서 똑같은 그 국제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데 저를 이제 초대 금상을 받은 사람이 저를 초청을 했었어요. 그때 싱가포르에 갔더니 그때 제가 받을 때 은상을 받았던 노만 퍼스터, 그다음에 영국의 리차드 로저스 이런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다 초청돼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원로 건축가 마키가 그때 할 때 금상을 제가 받았던 그 상을 또 이 받는 날이었어요. 마키 선생. 저로서는 이제 그 초청된 것에도 영광스럽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만나서 인사한 것도 좋았는데 특히 좋았던 것은 이 퍼머스 이사회 회장 콜럼방, 나이도 젊은 분이었습니다. 이 콜럼방 보고 제가 중국 868 타워 당선된 얘기를 하면서 커튼홀 설계가 좀 난감하다. 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왜냐면은 이 퍼머스 이사는 뭐 세계가 다 인정하는, 예를 들어 구겐하임 미술관 커튼홀도 이사들이 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도. 물론 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기네들이 옛날에 또 지었더랬고. 그러니까 커튼홀에 대해서 뭐 세계 최고죠. 콜럼방이 뜻밖에도 옆에 있는 사람 일로 와 하던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벤슨이라고 커튼홀을 미국도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인데 얼마 전에 그 이태리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침 그 벤슨 사장이 그 행사에 싱가포르에 와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떤 날에 1회상 금상을 받은 건축가인데 당신 좀 도와줘라. 중국 868 프로젝트 자기 설명을 하면서 이걸 커튼홀을 설계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그때 사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한 달 후에 그 부사장 미스터 무차라고 하는 며칠 동안 계속 커튼홀 한 일주일 있으면 저희 회사에서 커튼홀 디자인을 공짜로, 그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인데 그걸 공짜로 다 디자인을 해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커튼홀을 또 해도 건물이 또 이렇게 이 먼지가 쌓이면 유리창, 그 중건물 유리창을 어떻게 닦습니까? 다 고정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서 곤돌을 어떻게 해서 건물 닦는 시스템도 굉장히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스파이더라는 회사를 제가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부분, 초고층 건물에서는 그 고려해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의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할 당시부터 고려돼야 될 어떤 PM에 관한, CM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과정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터너,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런 아주 초인류 기업들과 계약을 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갔더랬습니다. 근데 불량하게도 다른 프로젝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중국 새로 생긴 북경역 근처에 중국 북경의 도시 어떤 새로운 관광 단지를 만드는 도시 설계하는 걸 제가 또 당선됐더랬어요. 그러나 이 민완 해남공사 마유호 회장의 이 회사가 중국 CDMA인가 이동통신 거기에 국제 입찰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당시 총리 주롱지 총리의 동생이 로비스트로 있는 회사가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마찰로 이 마유호 민원 해남공사는 회사를 다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파손되고, 이 사람은 마 회장은 아무 죄도 없이 또 감옥에 가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결국 또 그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868 타워도 못 짓게 되고, 또 캐피탈 게이트라고 하는 거처가 북경의 그 3환선, 4환선 사이에 있는 거기 도시 설계 계획하는 것도 제가 당선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 그 무산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도 실패지만 실패를 바탕으로 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제 경험을 분명히 쌓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로 이 시티코프 이걸 설계하는 이 르메 슈리에라는 사람을 내가 만난 것만 해도 정말 이분은 몇 해 전에 이제 자꾸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 기록을 아까 그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지만은 제가 94년도에 이분을 만나고 난 2년 후에 대한건축학회에서 바로 이 그 59층 시티은행의 붕괴를 막은 한 엔지니어가 주는 교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 르메슈리에 이 교수의 말하자면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인데 이걸 제가 공간연구소 김수근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이 한국종합건축이라는 데를 근무할 때 한 3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전봉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전봉수 씨는 그분은 한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학구적인 구조 엔지니어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996년에 바로 이 교수에 대해서 르메슈 이름도 잘 모르는데 르메슈리에 어떤 르베조라고도 하고 르메슈리에라고도 하는 이분에 대한 이 글을 미국 사람이 쓴 책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일약 이 전설적인 얘기가 한국 건축계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르메주의 교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책을 봤는데 새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제가 이 전봉수 선생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봉수 선생한테 그 기록을 다시 좀 달라고 해서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세계 구조계의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868 타워를 설계했구나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868 타워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